혹시 알고 계신가요? 밥상 위에서 흔히 보던 깻잎 한 장이 혈관 속에 쌓인 기름 찌꺼기를 청소하고 약해진 면역력을 되살린다는 사실을요. 깻잎은 단순히 향을 내는 쌈 채소가 아니라 60세 이후 건강을 바꾸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오르고 혈당은 흔들리고 작은 증상 하나에도 병원 문을 자주 두드리게 됩니다.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잘 안 되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깻잎은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완화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깻잎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품고 있어서 혈관 속 노폐물을 줄이고 흐름을 맑게 해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을 청소하는 것처럼 깻잎은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이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활력이 살아납니다. 또한 깻잎은 면역력을 세우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철분과 칼슘 같은 성분이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어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감염되고 회복이 더딘 이유가 바로 면역력 저하인데 깻잎은 이를 든든하게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저는 오늘 깻잎을 단순히 밥상 위 채소가 아닌 혈관과 면역의 지킴이로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이 흥미롭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깻잎 속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깻잎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깻잎 안에는 혈관 속 노폐물을 줄여주는 과학적인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은 딱딱해지고 그 사이사이에 기름 찌꺼기처럼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깻잎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입니다. 루테올린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혈액 속에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는데 루테올린은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내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그 결과 혈관벽이 덜 손상되고 혈관이 점점 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즈마린산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낯설지만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중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로즈마린산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억제해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거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아야 혈전이 잘 생기지 않고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깻잎은 음식이면서도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천연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또 깻잎 속의 풍부한 칼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륨은 혈관 속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짠 음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나트륨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야 효과가 확실해집니다. 깻잎은 이 칼륨을 듬뿍 가지고 있어서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깻잎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습니다. 흔히 생선에 많다고 알려진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중 지방 수치가 올라가는데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깻잎은 혈관 속의 쓰레기를 단순히 치우는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막는 역할까지 합니다. 루테올린과 로즈마린산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칼륨이 나트륨을 조절하며 오메가3가 지방을 줄여주니 여러 방면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셈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한 장의 깻잎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밥상 위에서 무심코 넘기던 깻잎이 사실은 혈관 나이를 되돌려주는 천연약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깻잎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혈관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면 작은 차이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혈관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목이나 다리에 기름때처럼 쌓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깻잎은 바로 그 예방의 열쇠가 됩니다. 혈관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나이가 60세를 넘기면 예전에는 금방 지나가던 감기도 오래가고 작은 상처 하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세포의 활동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깻잎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깻잎 속에는 면역세포의 방패가 되어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C입니다. 흔히 귤이나 레몬에서만 떠올리기 쉽지만 깻잎에는 100g당 약 70mg 이상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오렌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맞설 때 필요한 무기를 공급합니다. 덕분에 감염을 막고 상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해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중요한데 코와 입, 기관지, 점막은 외부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이 점막이 튼튼해야 감염이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기관지와 폐의 방어막이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면역력을 얘기할 때 흔히 놓치지만 철분은 산소를 면역세포에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백혈구가 힘을 못 쓰고 세균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깻잎은 녹황색 채소 중에서도 철분 함량이 높은 편이라 빈혈 예방뿐 아니라 면역세포 활성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칼슘입니다. 보통 뼈 건강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지만 칼슘은 면역세포 간 신호를 주고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몸속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포가 서로 소통해야 하는데 칼슘이 부족하면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깻잎은 칼슘 함량이 높아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깻잎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 체계가 오래도록 활발히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차원을 넘어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피곤함이 쉽게 몰려오고 염증이 잦아지며 작은 병도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강하면 같은 환경에서도 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이런 차이를 만들어주는 천연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시기를 면역 노화라고 부릅니다. 백혈구의 수가 줄고 기능도 둔해지기 때문에 외부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런데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깻잎은 단순히 영양 보충제가 아니라 면역 시스템을 되살리는 식품입니다. 결론적으로 깻잎은 비타민C로 면역세포의 무기를 보강하고 베타카로틴으로 점막을 튼튼히 하며 철분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칼슘으로 세포 소통을 원활히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몸은 강력한 방어망을 갖추게 됩니다. 60세라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몸의 기능이 한 단계 꺾이는 시점이고 그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이 건강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를 전후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음으로 처방받고 병원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혈관 탄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습니다. 젊을 때는 피가 빠르게 흘러도 혈관이 버텨주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작은 압력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혈관 속에 쌓여온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 굳어지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루테올린과 로즈마린산은 이런 혈관 손상을 늦추고 혈액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깻잎은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60세 전후로 면역 체계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몸속 백혈구의 활동이 느려지고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속도도 떨어집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젊을 때는 별 탈 없던 감염이 나이 들어서는 큰 병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깻잎은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칼슘,
철분이 동시에 들어있어 면역력을 다시 세워줍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염증이 잦아지는 시기를 건강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뼈와 근육의 약화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깁니다. 깻잎은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철분과 마그네슘도 함께 함유하고 있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단순히 혈관과 면역뿐 아니라 전신의 건강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화와 흡수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속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훨씬 적어집니다. 깻잎은 소화가 잘 되는 채소이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 세포도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깻잎은 간접적으로도 면역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습관병의 증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대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깻잎은 혈압을 낮추는 칼륨, 혈중 지방을 줄이는 오메가3,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 식이섬유까지 동시에 제공해줍니다. 약으로만 조절하려 하면 한계가 있지만 식단에 깻잎을 포함하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결국 60세 이후 깻잎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 기능 때문이 아닙니다. 혈관과 면역, 뼈와 근육, 소화와 장 건강, 생활 습관병까지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드문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채소 하나가 이 많은 영역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깻잎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제부터는 깻잎을 단순히 쌈 채소로만 두지 마시고 60세 이후에 건강 파트너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식탁에 깻잎 한 줌을 올리는 습관이 향후 10년, 20년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발휘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깻잎을 씻어서 쌈으로 싸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단순한 방식이지만 이때 깻잎의 영양소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비타민C 보존입니다. 깻잎에는 오렌지보다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조금만 가열해도 금세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깻잎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 비타민C가 그대로 몸속에 들어와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감기나 염증이 잦은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유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입니다. 깻잎 속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깻잎을 생으로 먹되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특히 쌈장과 함께 먹을 때 자연스럽게 기름기가 곁들여지기 때문에 별다른 조리 없이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와 장 건강입니다. 깻잎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식이섬유는 익히면 일부가 손실되지만 생으로 먹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 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중장년층에게 깻잎 생채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성분의 극대화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루테올린과 로즈마린산은 열을 가하면 일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을 때는 그 효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혈관 속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생 깻잎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한 번이라도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편성과 지속성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이라도 준비가 번거롭다면 오래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깻잎은 씻어서 그대로 밥과 함께 싸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으니 매일 식탁에 올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습관이 결국은 장기적인 건강 관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깻잎을 생으로 먹는 사람들은 특유의 향 덕분에 입맛이 살아나고 채소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입맛이 없을 때 밥 위에 깻잎 한 장만 올려도 향이 확 살아나면서 밥맛이 돌아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꾸준한 건강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깻잎 표면은 잔털이 많아 농약 잔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가능하다면 5분 정도 식초물에 담갔다가 헹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깻잎을 생으로 먹는 것은 영양소 파괴를 막고 면역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밥상에 깻잎 쌈 몇 장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조리 방법을 조금만 달리해도 또 다른 장점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쳐 먹기와 차로 마시기입니다. 먼저 깻잎 데치기입니다. 깻잎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치아가 불편해 생채소를 씹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데친 깻잎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또 데치면 특유의 향이 순해져 채소를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채소 향에 민감한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용성 비타민C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깻잎 속 베타카로틴은 체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살짝 데친 후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묻혀 먹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 몸속에 흡수됩니다. 즉, 비타민C는 줄지만 항산화 효과가 강한 베타카로틴의 흡수는 더 높아지는 셈입니다. 깻잎을 데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살짝 담갔다가 바로 건져내고 찬물에 헹궈야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데친 깻잎을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으면 부담 없이 매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깻잎차입니다. 깻잎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면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깻잎차에는 폴리페놀과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액순환과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카페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깻잎차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신선한 깻잎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그늘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그런 다음 기름기 없는 팬에 살짝 덮어 보관하면 됩니다. 마실 때는 말린 깻잎 두세 장을 뜨거운 물에 넣어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깻잎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깻잎차는 특히 밤에 마시기 좋습니다.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깻잎차를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커피 대신 깻잎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치거나 차로 마실 때 또 하나의 장점은 보관성입니다. 신선한 깻잎은 오래 두기 어렵지만 데치거나 말려두면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깻잎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 많이 나는 깻잎을 미리 말려두면 겨울철에도 손쉽게 깻잎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깻잎을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데치면 소화가 잘 되고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 깻잎차로 마시면 카페인 없이도 혈관과 면역에 도움을 주며 계절을 넘어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즉, 생, 데침, 차 각각의 방법이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을 때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지기도 합니다. 깻잎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깻잎은 단독으로도 훌륭한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은 깻잎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라는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깻잎에는 비타민C가 많아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두부와 깻잎을 함께 먹으면 두부의 단백질과 칼슘을 그대로 얻으면서도 철분까지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깻잎에 두부를 싸서 먹거나 두부 무침에 깻잎을 곁들이는 식단이 좋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잘 어울립니다. 깻잎은 특유의 향으로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고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깻잎 속 베타카로틴과 루테올린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에 이중 효과를 주는 조합이 됩니다.
구운 생선을 깻잎에 싸먹거나 깻잎으로 생선찜을 할 때 깔아주면 훨씬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는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과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깻잎과 된장을 함께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깻잎의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이 더욱 강화됩니다.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깻잎쌈에 된장을 곁들이는 한국 전통 방식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훌륭한 식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세균과 바이러스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깻잎 속 비타민 C와 결합하면 면역 증진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마늘과 깻잎을 함께 곁들이면 고기의 포화지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소화도 원활하게 합니다. 한국인의 상차림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조합이 바로 최고의 건강식인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참깨와 참기름입니다. 깻잎 속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깨와 참기름은 고소한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깻잎을 무칠 때 참깨를 뿌리거나 참기름을 살짝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 효과도 크게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는 잡곡밥입니다. 깻잎만 먹는 것보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섬유질과 미네랄 섭취가 균형을 이룹니다. 깻잎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보충해주고 잡곡은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해줍니다. 둘을 함께하면 혈관 건강과 대사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깻잎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사실 일상적인 밥상 대부분입니다. 깻잎 특유의 향은 고기와 어울려 느끼함을 잡아주고 생선의 비린내를 줄이며 밥맛을 돋우어줍니다. 단순히 곁들임 채소가 아니라 영양의 흡수율과 건강 효과를 배가시키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깻잎은 건강에 좋지만 문제는 금방 시들고 신선함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을 보고 집에 가져와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며칠 지나지 않아 색이 바래고 물러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도 떨어지고 먹기도 꺼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깻잎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꾸준히 먹는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먼저 냉장 보관법입니다. 깻잎은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물기를 잘 제거해야 오래갑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털어내고 키친타월로 살살 눌러 남은 물방울을 닦아줍니다. 그런 다음 뚜껑 있는 용기에 키친타월을 한 장 깔고 깻잎을 겹겹이 넣어 보관합니다. 중간중간에도 키친타월을 덮어주면 남은 수분을 흡수해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7일 정도는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퍼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씻은 깻잎을 물기를 최대한 없앤 뒤 지퍼백에 넣고 안에 공기를 빼서 밀봉합니다. 이때 깻잎이 구겨지지 않도록 살살 펴서 담아야 합니다.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면 일주일 이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깻잎은 잎이 얇아 금방 숨이 죽기 때문에 밀폐와 수분 조절이 핵심입니다. 셋째, 물에 담가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깻잎을 씻은 뒤 줄기 부분을 조금 남겨 컵에 물을 담고 꽃처럼 꽂아두는 것입니다. 컵 입구를 비닐봉지로 살짝 덮어 냉장고에 넣으면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마치 꽃을 꽃병에 꽂아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깻잎이 최소 10일 이상은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넷째, 냉동 보관법입니다.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동이 답입니다. 깻잎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뒤 한 장씩 랩에 싸서 냉동실에 넣으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자연 해동하거나 국이나 찌개에 바로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냉동하면 생으로 먹는 아삭한 식감은 사라지고 주로 조리에 활용해야 합니다. 대신 영양소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 장기 보관에는 유리합니다. 다섯째,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깻잎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널어 말리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국이나 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된 깻잎은 부피도 줄어 보관이 편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깻잎차를 만들고 싶다면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제 깻잎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깻잎은 특유의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건강에 유익하지만 일부 민감한 체질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깻잎을 먹은 뒤 입술이 붓거나 입안이 가렵고 드물게는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만약 깻잎을 먹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과다 섭취의 문제입니다. 깻잎은 섬유질이 많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장 운동을 돕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복부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약한 분들은 깻잎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5에서 10장 정도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 복용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깻잎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작용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깻잎을 갑자기 많이 먹을 경우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깻잎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특정 약물과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혈압 증세입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분명 이점이지만 원래 혈압이 낮은 사람은 과다 섭취 시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깻잎 섭취를 줄이고 몸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깻잎은 잎이 얇고 수분이 많아 금방 상하기 쉽습니다. 시들거나 변색된 깻잎은 곰팡이균이 자라있을 수 있고 이런 깻잎을 먹으면 배탈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깻잎은 항상 신선하게 보관하고 조금이라도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임산부와 수유부의 섭취 주의입니다. 깻잎에는 철분과 칼슘이 많아 도움이 되지만 특유의 정유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한 임산부가 깻잎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라면 깻잎을 생으로 과다하게 먹기보다는 데쳐서 소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깻잎은 분명히 몸에 좋지만 잘못 먹으면 불편함이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결국 건강은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깻잎은 우리 몸에 이로운 친구이지만 모든 음식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 상태를 살피면서 깻잎을 식단에 포함하면 부작용 없이 온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깻잎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깻잎은 단순한 밥상 위의 곁들임 채소가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되살리는 강력한 천연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막히면 작은 증상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깻잎은 루테올린과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벽을 보호하고 칼륨과 오메가3 지방산으로 혈액을 맑게 지켜줍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깻잎 몇 장이 수십 년 동안 쌓인 노폐물을 서서히 줄이고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은 면역력의 기반이 됩니다.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면역세포의 무기를 강화하고 철분과 칼슘은 면역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뒷받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에 잘 걸리고 회복이 더딘 이유가 바로 면역력 저하인데 깻잎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식품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깻잎을 생으로 먹어 비타민 C를 그대로 섭취하고 살짝 데쳐서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이며 말려서 차로 마시며 사계절 내내 즐기면 됩니다. 두부나 생선, 된장, 마늘과 함께 조합하면 건강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깻잎은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라는 점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식탁에 깻잎 한 줌, 아침에 밥 한 숟갈을 깻잎에 싸먹고 점심에는 깻잎 나물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구운 생선을 깻잎에 싸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식탁에 깻잎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이 완성됩니다. 음식은 어디까지나 몸과의 균형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깻잎은 단순히 향긋한 채소가 아니라 60세 이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진 깻잎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가까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 한 장을 올리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